안녕하십니까. 예비역 중령 박필규입니다. 오늘도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통수권자에게 세 가지를 묻고 세 가지를 건의합니다. 하나, 당신이 북한에 몰두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요? 당신은 그동안 남북 평화와 관계 개선을 위하여 오로지 북한에 매달려 왔습니다. 당신은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북한에 투자도 하였습니다. 국민 다수는 남북이 대국적으로 평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안보를 양보하고 대북 제재를 푼다고 해서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군사합의를 통해서 한국군의 군사적 장점을 다 내어주는 무장해제를 하였고 해양 영토를 양보하였고 항복에 준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합의 이후에도 핵 원자로와 핵 투발 미사일 기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무기 실험도 했으며 지피도 기습 훈련도 했습니다.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고의적으로 장벽과 지뢰를 제거하고 남침 통로를 열어서 적의 기습을 가능하게 한 당신의 이적 행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예비역 장성들마저 분연히 일어나 당신의 대북 정책과 군사 합의를 전면 중지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도로 연결 현장에 북한군은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우리 군은 비무장으로 나갔습니다. 경계 원칙마저 어긴 그 장면을 본 예비역은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국민 다수는 붕괴된 안보의 불안을 느끼고 국가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통탄하는데 당신은 끌려가는 남북 대화와 무장해제와 포주기 경협이 평화의 길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있나요? 그것이 평화라면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요?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아니겠지요. 북한은 지난 70년간 자유대한민국이 사라진 상태가 평화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평화는 적을 이긴 상태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항구적인 평화는 없었고 지금도 지구촌의 4분의 1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이버 테러와 외교 정보전을 전쟁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지구촌은 온통 전쟁 중입니다. 전쟁보다 평화가 생존 경비가 적게 들기에 누구나 평화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지금도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히 조언을 드리면 평화를 적의 자비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평화는 적에게 투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자유체제를 지킬 안보 인재와 장비와 시스템 투자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아군의 안보를 양보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것은 위장평화이고 적에게 먹히는 평화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성급하게 평화를 앞세웠다가 사라진 국가가 많았습니다. 북한 해방을 지연시키는 지금의 대북 정책과 대화를 중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통수권자여, 평화를 갈구했던 시기일수록 전쟁에 휘달린 역사를 아시나요? 통수권자 옆에는 최고의 안보 전문가들이 정보와 지혜와
대안이 결합된 안보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세상에 적을 편들어서 평화를 얻은 사례가 없었고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으로 평화를 유지한 사례도 없었고 공산주의자와 협상하여 평화를 이룬 사례는 없었다고 브리핑을 받았을 겁니다. 북한 지피는 지상으로 노출된 경계시설과 탑만 보이지만 지하 100m 밑에는 대부대 전투가 가능한 땅굴 진지가 구축되어 있어서 상부 폭파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보고를 하던가요. 평화는 신념만으로 얻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주변까지 통제할 수 있을 때 겨우 얻는 기적의 선물입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평화 집착 행위는 적에게 잡혀 죽는 길임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나요? 미국의 조 야는 남북이 짜고 마음에도 없는 북한 비핵화를 들고 나와 미국을 속이고 농간을 부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을 북한과 평화를 도모하다가 미국의 분노와 통탄과 미움만 샀습니다. 어리석은 평화 노름이 북한 폭격으로 이어지는 게 자명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북한의 평양은 소멸되고 한국은 폐허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의 고집스러운 신념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들이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인 우려를 보냅니다. 당신이 더 불쾌감을 느끼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보 관련 민심을 전합니다. 물고기는 낚시꾼이 던진 화려한 미끼에 속아서 죽고 안보의 소중성을 모르는 한국의 젊은이는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서 죽을 것이라고 참전 용사들은 말합니다. 예비역들은 미래를 예측합니다. 당신이 성급하게 기습 통로를 열어준 행위는 큰 희생을 치르고 반격할 수 있지만 살인마를 환영하겠다는 백두칭송위원회의 반문명, 반지성적 태행과 안보 불감증은 치유할 약도 없습니다. 대북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끌려가는 안보 라인을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3. 당신이 남북 평화를 통하여 얻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가고자 하는 위장평화는 연방제를 위한 과정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통일이 아니고 북한을 도와서 연방제로 가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당신은 선거운동 때에는 주사파 등용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가 전격 기용하여 지금의 국가농단을 초래했습니다. 적은 관용과 돈을 준다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다수는 당신의 속마음속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직도 북한을 향한 우상과 망상과 허상이 있다면 당신을 따르지 않고 당신의 오판과 사악한 생각을 체포하겠습니다. 안보에 실패한 당신에게 국민의 소리를 전합니다. 안보는 평화의 수단입니다. 안보를 희생하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기둥을 허물고 방수 지붕을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안보를 내주고 얻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노예들의 평화일 겁니다. 불꽃이 흔들리면 불꽃 뒤에 있는 바람의 실체를 보아야 하고 웃는 얼굴이 부자연스러우면 탁자 밑에 발 움직임을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적의 군사력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과 폐허로 갑니다. 당신의 적화의지가 성공할 확률은 아주 희박합니다. 임기라도 채우려면 당신부터 양심 고백을 하고 모든 대북 정책과 군사합의 시행을 중지하고 대한민국 생존에 시급한 조치들을 시행해야 합니다. 한미 동맹부터 부활하고 정상화시키고 청와대 안에 주사파 아이들을 다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당신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가 전쟁의 참화와 불행에 빠집니다. 당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에 호소합니다. 안보 대토론회를 주관하고 도출된 결론을 따르길 건의합니다. 예비역 중령 박필규 드림. 감사합니다.